투자의 답은 미국에 있습니다. 어려운 미국 주식 쉽게 알려드릴게요. 매일경제 아메리카 리포트 메아리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마감을 했고요. 오늘 밤 11시 중요한 이벤트가 남아있죠.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시장 현재 경계감 가득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시장 어떻게 예측해볼 수 있고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을지 전일 미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그럼 마켓 모닝콜로 미국 시장 함께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이 매도를 불러일으킬 만한 특별한 촉매제는 없었는데요. 중요한 건 23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을 앞두고서 최악의 리스크를 회피하자라는 심리로 주식을 일단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지수 0.43% 하락했고요. 대형주 벤치마크인 S&P 500 0.89% 하락,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 1.67% 하락 마감했습니다. 머니맵도 함께 살펴보시죠.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이 위쪽 큰 종목 위주로 하락폭이 짙었습니다. M7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특히 테슬라가 5.65% 급락한 가운데 엔비디아도 3.7% 하락했습니다. 아마존도 2% 가까이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메타 역시 함께 하락 마감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섹터별로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M7주, 기술주의 하락에 덧붙여져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오히려 부동산, 금융주 등이 두 섹터가 상승분을 지켜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사이에 매도세를 이끌었던 명확한 촉매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포지션을 조금 조정하거나 오늘 밤 있을 파월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을 앞두고서 리스크 아웃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간밤 나온 경제 데이터는요, 경제가 점진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미국 노동부의 지난주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23만 2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약 4천 건가량 증가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건 다우존스의 전문가 예상치보다 소폭 상회한 모습인데요. 덧붙여져서 2주 이상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계속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2021년 11월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고요?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의미는요, 실업을 한 이후에요, 일주일, 2주일 이후 바로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실업률이 계속 실업 기간이 증가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곧 상승 흐름 최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지표도 함께 나왔는데요. 글로벌 PMI 내용도 함께 보시죠. 미국의 제조업은 여전히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미국 제조업 구매자 지수 PMI는요, 48로 집계가 되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반면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파월의 잭슨 홀 미팅 그리고 앞으로의 9월 이달을 앞두고서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연준 주요 위원들은 뭐라고 발언했을까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게 연준의 수잔 콜린스 이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준 인사들 역시 이 비컷 가능성을 낮추는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이 수잔 콜린스는 보스턴 연은의 총재인데 최근의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플레 역시 크게 하락을 했고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덧붙여서 경제에 대해서 큰 위험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곧이어서 통화정책 완화 정책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금리 인하는 너무 급격하지 않게 점진적으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봐서 50bp보단 25bp 인하가 조금 더 적절하구나라는 의견을 좀 엿볼 수가 있었고요. 패트릭 하커, 이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역시 비슷한 기조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다음 달에 25bp를 인하하냐, 50bp를 인하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전까지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재미있는 게요. 잭슨홀 행사의 주최자이자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불리고 있는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의 연은 총재의 발언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은 역시나 대표적인 매파답게 금리 인하 해야 한다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지지하기 전에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데이터가 얼만큼 중요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다만 인플레이션은 바람직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제프리 슈미드 인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에도 계속해서 올 초부터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부정하고 반대해왔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오늘의 발언도 꽤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라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들도 함께 짚어보시죠. 뉴욕 유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요. 모처럼 5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앞서 4거래일간의 하락폭이 낙폭이 과도했다라는 인식 속에 저가 매수세도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도 유조선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 영향도 있었습니다. 천연가스 보시는 것처럼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주 천연가스의 재고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 넘게 하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연설에 뭔가 언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유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가 이미 올해 100bp의 인하를 반영했던 만큼 점진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이 나올 경우 또 50bp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할 경우에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이미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에 새벽 사이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유가만큼이나 달러 지수 역시 5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 50bp 인하 가능성이 30% 아래, 지금 25%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며칠째 달러 역시 약세가 과도했다라는 인식, 그리고 시장에서 50bp 인하 가능성이 떨어진 점까지 달러의 상승 전환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특징주 하나씩 빠르게 짚어보시죠.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에게 지금 며칠 안에 빠르게 코로나에 대한 백신을 맞출 것을 권고하면서 백신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르면 미국인들은 여름철 바이러스 급증 속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화이자와 모더나는 간밤 1%대 6%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AI 반도체는 어떤 모습 보였을까요?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기대감 속에 상승 출발을 하긴 했는데요. 잭슨홀 컨퍼런스를 앞두고서 경계감이 높아지자 일단은 하락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텔 역시 독일에 있는 새로운 칩 제조 공장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확인되자 6% 넘게 하락을 했고요. 결국 수급적인 불안 소식 속에 퀄컴도, 마이크론도, AMD도, TSMC, ASML까지 떨어지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44% 하락 마감했습니다. 실적 발표한 기업도 함께 볼까요? 한국에도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인 스노우플레이크는요,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경쟁 심화를 반영한 매출 전망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태양광 기업에 대한 업황도 함께 보고 싶은데요. 캐나다에 본사를 둔 중국계 태양광 기업이죠. 캐네디안 솔라 역시 예상을 하회한 실적 속에 15% 넘게 하락했고요. 솔라 엣지 등 태양광 업종들도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도 실적이지만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소폭 상승을 하면서 이 태양광 기업들에 대한 좀 긍정적인 모습이 악화된 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밤 중요했던 특징주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이 내용들 가지고서 과연 미증시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오늘도 매일경제 아메리카 리포트에서 함께 체크해보시죠.